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놀자 리서치의 홍석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그 주제가 조금 바뀌었고요. 정확히는 바뀐 주제는 데이터로 살펴본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때 이제 기획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키워야 하는 필요성과 그때 이제 새롭게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찾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그 새로운 먹거리로서 관광 산업, 특히 외국인을 유입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국인을 통해 유입을 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때 기획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고 계신 차트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 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 이미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60년대, 70년대에는 연간 한 103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쭉 줄어서 제가 태어났던 90년대는 한 70만 명, 그리고 계속 줄고 있어서 최근 한 3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연평균 한 25만 명 정도의 출생아만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아가 줄다 보니까 그 연령 수명이 길어짐에도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인구도 이제 감소세에 들어설 거라고 많은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그 OECD에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의 인구는 아직 감소하고 있진 않지만 생산 가능 인구의 경우에 2016년도부터 감소세에 이미 들어선 상태이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한 3,780만 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한 3,59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어린 친구들도 안 태어나고 있으니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통계고요. 그래서 그 아래 차트에 라인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또한 작년에 70%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지역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수도권과 그 외지방을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의 생산 가능 인구가 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작년에는 한 3%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듯이 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경제력 또한 수도권으로 점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GRDP의 총합을 더한 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비중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수도권이 한 51% 정도, 비수도권이 49% 정도였는데요. 2022년도에는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져서 수도권의 53% 그리고 비수도권의 한 46.6%의 GRDP가 몰려 있어서 그 경제력,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력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저는 오늘 그 방법 중 하나가 관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왼쪽 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UNWTO에서 정의한 관광과 관련된 산업 섹터입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보시면 숙박, 식음료, 그리고 안 계시는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마이스 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관광과 연계가 돼 있고요. 따라서 관광객이 지역에 유입된다면은 다양한 산업에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이 차지하는 산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이제 관광에 IT 산업도 좀 유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세계 전체 GDP에 관광이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2019년도,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해외여행이 많았던 해인데 이때 전체 GDP에 관광이 기여했던 기여율이 한 10.4%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9.2 그리고 점점 성장을 해서 2033년에는 한 11.6%까지 성장된다고 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역의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저희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관광을 통해서 좀 쇠퇴됐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특정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요 산업이었던 철강 산업이 점점 지면서 경제가 좀 침체됐었는데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략으로 1997년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열고 문화관광을 기치로 해서 해당 지역의 관광을 좀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관 3년 만에 약 5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보았고 세수 같은 경우에도 1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일본의 가와바 마을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나 독일의 루르, 캐나다의 누나분트 준주처럼 이제 저희가 처한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관광을 택했고 많은 성장을 보인 지역들의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나라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가 23만 명인데 그들이 실제로 돈을 쓰려면 한 20-30년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나라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게 어렵다면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들의 지갑을 여는 것이 우리나라 지역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그 급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진행하는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 방문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98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이 198만 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생각을 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국내든 해외든 돈을 쓴 지출액의 한 9% 정도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 놀러 왔을 때 대략 200만 원 정도를 쓰니 물론 가정이 많이 들어간 계산이긴 하지만 외래 관광객을 11명을 유치를 한다면 한국인 한 명이 1년 동안 지출하는 금액만큼의 경제 효과를 우리나라로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자료는 이제 특정 지역의 경제만을 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지역에 유입되었을 때 다른 지역의 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표는 제가 그려온 예시 데이터고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매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너는 어느 지역들을 왔다 갔다 왔니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8번째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리고 강원, 부산 이렇게 3지역을 방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제가 활용한 연관관객 분석이라는 방법론의 핵심 지표들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세 슬라이드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을 여행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왼쪽에 숫자가 많은 표는 사실 집중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이 여기서 집중할 만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2019년과 작년인 202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강원과 수도권을 같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강원과 경상도 지방을 같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
강원과 부산을 같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16년도에 1%였는데 2023년도에 한 1.6%까지 상승을 했고요. 또 강원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증가했지만 그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를 방문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산을 예로 들면 강원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도 가는 그 비율을 재봤을 때 2019년도에는 약 9%의 관광객들만 부산을 갔는데 2023년도에는 강원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한 19% 정도가 부산도 방문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대구나 경북,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그 다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 강원도를 방문하는 비율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들렸다가 강원도까지 여행 오는 여행객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경상도를 방문했다가 강원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코로나 이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앞선 세 결과를 토대로 그 경상도와 강원 간의 연계 관광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연계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 관광객을 특정 지역으로 유입한다면은 그 해당 지역의 경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 지역의 관광 상품도 사고 서비스도 구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관광을 하는 것을 인바운드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 산업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아직은 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들이 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여러 대륙 중에 아시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한 1억 3천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아시아를 방문했는데 그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3억 6천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2억 4천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아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최근에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와튼스쿨에서는 매년 그 해당 국가별로 글로벌 문화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순위로 채점을 한 후에 발표를 하는데 저희는 17년에 31위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7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떤 관광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음식이나 쇼핑 그리고 K-팝, 박물관, 전통 문화 등 한국의 컨텐츠들을 즐기려고 이 먼 데까지 온 관광객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랑 지리적으로도 비슷하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팔고 있는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도 비슷한데 일본은 2010년대부터 이 인바운드 관광을 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4년도까지는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보다 일본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광을 육성을 한 이후로 이 격차가 점점 역전된 후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201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일본은 한 3,2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을 했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관광이 일본 내에서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재료들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한 3위권 안에 드는 다양한 IT 인프라도 갖고 있고 관광사업의 사업자나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나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컨텐츠 외에 이미 저희가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연이나 다양한 전통 문화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력들을 이제 충분히 잘 연결해서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일본의 사례를 넘어서서 더 많은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